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KBS 인기 코미디 프로인 개그 콘서트의 봉숭아 학당팀이 오늘 출연진을 전면 교체하고 스튜디오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같은 여의도의 새누리 당사로 옮겼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기에서 녹화를 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출연한 봉숭아 학당의 주연은 단연 꽃미남 김태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면서 녹화가 시작됐는데요. 옥신각신하다가 김무성 대표가 소리를 지르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자 뒤이어 욕설이 오가는 등 소란 끝에 녹화는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나왔던 대사 일부를 소개합니다. 김태호 최고위원. 오늘도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말 존중하고 존경한다. 이런 분 앞에서 매일 아픈 얘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오늘 저 김태호가 유승민 대표께 드리는 마지막 고언이 되길 바란다. 이유 여하는 막론하고 콩가루 집안이 잘 되는 것 못 보았다. 유 원내대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나는 콩가루가 아니라 찹쌀가루가 되겠다는 말씀에 행동을 보일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당과 나라를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이러자 원유철 정책위원회 의장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지난 월요일 날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가지고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최고위원들이 유 대표 본인이 고민해보겠다고 했으니 지금 당면한 국회법 처리 문제나 추경안 등을 처리해가면서 시간의 말미를 주자고 이심전심으로 마무리했었다. 그런데 그 회의한 지 불과 3일밖에 안 됐다. 일주일이 지났는가 열흘이 지났는가. 유승민 원내대표 보고 그만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해도 너무들 하신다. 그러자 김태호 왈.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잘못 전달되면 안 될 것 같아. 바로 김무성 대표가 그만해! 회의 끝내겠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김태호 최고위원이 대표님! 김무성 대표 뒤를 돌아보면서 회의 끝내! 김태호 대표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김무성 마음대로 해라! 그러자 이인재 최고위원 김태호 최고위원 고정해! 그러자 김무성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학용 실장이 에이 XX야 그만해! 그러자 김태호 최고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면서 아니 사퇴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사퇴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당을 어렵게 만들고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자 김학용 비서실장이 다시 일어서서 나가면서 그만해라! 좀! 그 말과 함께 모두 퇴장해버렸습니다. 한강엔 녹조 라떼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메르스 확진자 한 사람이 오늘 다시 추가됐습니다. 수십 년 내 최대 가뭄에 농민들은 목이 타들어가지만 4대강은 물이 철철 넘치는데 논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출연진과 스튜디오를 긴급 교체한 봉숭아 학당의 이번 주 시청률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오늘 닷새 만에 메르스 환자 한 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오프닝 때 되지도 않는 연기를 좀 길게 소리를 쳤더니 목이 상당히 아프군요.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쯤 하려면 성대가 아주 짱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정승조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중국 지린성, 그러니까 우리 한문 표기로는 길림성, 거기 고구려 광개토왕비가 있고 우리 유적이 많죠. 지린성의 지안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 사고로 현지의 연수관 공무원들이 많이 사망하고 지금 중태자도 많고 그렇죠.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제 중국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한국 공무원을 태운 버스가 추락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지안과 단둥 경계지점 조선족 마을 부근에 있는 Y차 대교를 지나던 길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1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당한 공무원들은 제15기 지방행정연수원 중견 리더 과정에 참여하고 있던 148명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버스 6대에 나눠 타고 다리를 지나던 도중에 5번째 버스가 철제 다리 난간을 뚫고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사고가 난 5호차에는 한국인 26명과 운전자를 비롯한 중국인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생 9명과 가이드 1명, 중국인 운전사까지 모두 11명이 숨지고 중상자 6명을 포함해서 1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과정의 하나로 중국을 방문했다가 목숨을 잃은 이들은 모두 50대 초중반인데요. 평소 솔선수범하는 공직생활로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웠던 공무원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 30년 안팎의 오랜 공직생활 끝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야말로 참극인데요. 이 중에 지금 6명이 중태라고 하니까 사망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들으셨던 대로 30년 안팎 오랜 공직생활 끝에 막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니까 5급 사무관이 됐으니까 예. 이른바 행정고시 5급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바로 사무관으로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 9급 또는 7급으로 들어가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5급 사무관이 되려면 한 30년 안팎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맨 밑에 자리부터 시작해서 쭉 일해오고 층층시야 상관들 모시면서 그러고 이제 승진해가지고 연수받다가 중국에 있는 조선족 마을 그리고 우리 옛 유적 보러 갔다가 그만 이런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네. 중국의 대중교통 체계가 아직 미비한 점이 참 많기는 한데 안타깝군요. 자, 새누리당 얘기 어제 원래는 오늘 열려야 했는데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관하는 회의에는 참석 못하겠다 그런 거부 의사를 밝혀왔고 김무성 대표도 그거 내가 연기하라고 했다 이러면서 국회가 다시 공전 그리고 파란 조짐을 보였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에서 이제 결산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일 열기로 다시 여야가 부랴부랴 합의는 했군요. 그렇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조혜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전에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운영위에는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당초 야당은 오늘 오전에 단독으로 운영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요구서 제출은 취소됐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원래 오늘로 예정돼 있었지만은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연기 요청을 해서 무기한 연기되는 듯 했습니다. 이를 놓고 같은 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유감의 뜻을 밝히는 등 논란이 벌어진 뒤 하루 만에 다시 여야 원내대표단 중심의 접촉을 갖고 운영위 개최를 전격 결정한 것입니다. 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맡는 거고요. 국회 운영, 그다음에 국회 일정, 회의 소집, 여야 간의 의사 일정 조정 및 합의, 협의 이런 것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고유 권한. 근데 그것을 청와대에서도 간섭했고 김무성 당대표도 끼어들었죠. 아무튼 유승민 원내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가 이런 비정상 파란의 국회 운영까지 하루 보내는군요. 자, 새정년도 지금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그닥 호흡이 잘 맞지 않는데 예. 오늘 만난다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서 사무총장 권한 제한과 추가 당직 인선을 놓고 논의합니다. 현재 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범주류로 분류되는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한 뒤 일주일 넘게 당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 이후에 당무 복귀를 결정하면 당내 계파 갈등도 표면적으로는 해소되는 모양새를 갖추지만 당내 비노 진영의 반발이 여전해서 앙금이 사라지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메르스 상황 한번 짚어볼까요? 예.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1명이 2차례에 걸친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183번째 메르스 환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183번 환자는 메르스 확진자를 간호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와 이후 동선에 대해서 역학조사 진행 중이고요. 메르스 환자는 지난달 27일 1명 발생한 이후 닷새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로써 메르스 종식 선언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게 됐습니다. 추가 환자가 나흘째 나오지 않아서 일각에서는 이달 내에 방역당국이 메르스 종식 선언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방역당국은 이 환자와 접촉한 가족을 격리하고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의 접촉자를 찾아내 격리 또는 능동감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염된 메르스 환자가 모두 88명인데 이 중에 약 반수, 48%, 약 절반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감염이 됐더군요. 오늘 나온 환자도 지금 삼성 서울병원 원인이고요. 예. 정말 의료진 감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지난달 26일 이 병원 의사인 181번째 환자가 확진자로 추가된 이후 5일 동안 감염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는 88명으로 전체 환자의 48.1%에 해당합니다. 이 병원에서 감염된 의료진의 수도 13명 늘었습니다. 현재 전체 메르스 환자 가운데서 의사와 간호사, 간병인 등 병원 관련 종사자는 모두 36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오늘 5명이 추가로 완치자에 포함이 돼서 누적 완치자 수는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서 102명이 됐습니다. 격리자 수는 어제보다 213명 줄어든 2238명으로 집계됐고 자가 격리자는 145명이 줄어든 1785명, 병원 격리자는 68명이 감소한 453명 됐습니다.
267명이 격리 상태에서 벗어나서 누적 격리 해제자는 모두 13,8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무슨 중동 지역에 뭐 박쥐나 낙타. 사실 우리 메르스라는 거 뭔지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지지난달이 됐군요. 5월 중순에 갑자기 평택 어느 병원에서 뭐 소동이 벌어지고 뭐 환기구가 막혔니 어쩌니 그러더니 그만 삽시간에 전국을 뒤덮었고 6주 넘게 전 국민을 공포와 논란 속에 빠뜨렸던 메르스. 우리나라에 첫 데뷔하자마자 격리를 겪은 사람이 최소한 한 14,000명은 확실히 넘을 것 같고요. 예. 이대로 끝나준다고 해도 뭐 거의 15,000명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참 요란하고 화려한 데뷔식이었습니다. 그 데뷔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마 똑똑히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기억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할 텐데요. 자, 검찰 한번 보죠. 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성완종 리스트 수사 오늘 공식 발표가 나왔죠. 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특별수사팀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에 거명된 여권 인사 8명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만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지었습니다.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홍 지사는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1년 6월 당시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와 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인 2013년 4월 성 전 회장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네. 애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도 기소될 것이다. 이런 견해가 아주 지배적이었는데 예. 공소시효 때문에 뭐 불과 몇 개월 차이로 그래서 이번에 기소는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뭐 건너간 돈이 뭐 5억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지난 2007년 두 번째 특별 사면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가 경남기업 측 인사로부터 사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사면이 이루어진 뒤 고 성 전 회장이 건평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서 5억 원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건평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팀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에 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무려 76명을 적발했다고요? 예. 이 같은 수치는 작년 상반기 이미 취업자 26명에 비해서 3배 가까이 급증한 숫자입니다. 심사 없이 임의로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작년 6월 25일 기준으로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이 3,960개에서 13,466개로 3배 이상 늘게 되자 공무원들이 서둘러 취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 이미 취업자 76명 가운데 44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 32명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업 제한 결정을 받은 전직 공무원 가운데 28명은 자진 퇴직을 했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갑자기 3배 가까이 늘어났나 봤더니 작년 6월 25일, 6.25 날이군요. 작년 6월 25일 기준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대상 기업이 확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적용을 받기 전에 우선 빨리 가서 자리 하나 잡자. 그렇게 가서 가 있다가 그만 들켜가지고 누구누구 암흑에 다시 나오시오. 지금 그래서 자리 내놓게 된 사람이 32명. 예. 이 양반들 몰래 하려다가 그 좋다는 철밥통 공무원 자리도 놓치고 꽤 높은 연봉에 뭐 하나 기업에 자리 만들어서 갔을 텐데 그 자리도 놓치고 이런 걸 보고 뭐 개도 잃고 구럭도 잃고 그렇게 말하나요? 젊은 친구들은 쌤통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하라고 돼 있는 그거 어기면 안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공무입니까? 자,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어렵겠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일단 헌법재판소가 밝힌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모 씨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 제1항 제1호에 관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면서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에 한해서 본인 확인 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방통위에서 뭐 허락을 받은 곳들은 뭐 이렇게 해도 된다 이 소리네요. 예. 참 쉬운 말 어렵게 쓰는, 그래야 권위가 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자, 이것도 쉽지 않은 용어 같은데 밀어내기 영업. 무슨 말인지 감 잡으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 밀어내기 영업을 하던 전 남양유업 대표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라고요? 그러면 죄는 되는데 저 벌은 안 하겠으니까 풀어준다 이 소리죠? 예.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내부 문건을 보면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김 전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4년여 동안 대리점 업주들에게 유제품을 강제로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밀어내기다 이거군요. 예. 아마 이 남양유업이 그때 뭐 영업 직원이 대리점 나이 지긋하신 사장님한테 막 전화로 폭언하고 욕하고 그래서 갑을 이 논쟁을 불러일으킨 그 우유 맞죠? 김연아가 광고 모델로 나오기도 했지 않았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뭐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 치킨이라고 있답니다. 그곳의 직원이 SNS 계정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아주 우습게 묘사한 희화화한 사진을 올렸다가 물의를 빚자 삭제를 했다고요. 예. 어제 저녁 7시쯤 네네치킨 경기 서부지사 페이스북 계정에 노 전 대통령이 커다란 닭다리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닭다리로 싸우지 마세요. 닭다리는 사랑입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치킨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티즌들은 일베에서 쓰이는 사진, 앞으로 네네치킨 먹지 않겠다는 반응과 함께 불매운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네치킨은 사과문을 통해서 경기 서부지사의 페이스북 담당 직원이 올린 글이라면서 현재 휴가로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이 직원은 전화통화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서민 대통령과 서민치킨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인터넷상에 떠도는 사진을 사용해서 제작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네치킨은 고 노무현 대통령 합성 사진 게재로 상처받으신 유족들과 노무현 재단을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것을 만든 이 직원 혹시 일베이거나 일베 출신은 아닌지 모르겠고 무슨 일이 문제가 되면 꼭 이렇게 사과를 할 때 해명 또는 변명처럼 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뭐 어째서 유감이다. 그럴 의도가 없었으면 그런 게 담기지 않아야 될 텐데 뭐 닭다리가 서민 그것 맞긴 하기도 하는 것 같고 어쨌거나 그 네티즌들은 이거 일베에서 쓰는 사진이다 지금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좀 그렇네.
아무튼 저 소비자 상대하는 여기들은 굉장히 발이 빠릅니다. 네티즌들이 불매 운동하면 막 회사가 휘청휘청할 것 같으니까 아주 발 빠르게 사과했는데 지금 저 외국에 휴가가 있다는 이 직원 오고 나서 이거 인사 조치 또 뭐 쫓겨나는 건 아닌 뭐 그럴 수도 있지 모르겠네요. 자, 미국과 큐바 50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공식 선언했고 각각 수도에 뭐 대사관 이거 다시 만들자 이런 거 했죠. 예. 미국과 쿠바가 현지 시각으로 어제였습니다. 54년 만에 국교 정상화와 대사관 재개설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쿠바와 외교관계 회복과 대사관 재개설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사관 재개설의 시기는 올 여름이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대사관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쿠바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교 정상화에 따라서 미국은 1961년 1월 3일 쿠바와 단교한 이래 54년 6개월여 만에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외교 관계를 정식으로 복원하게 됐습니다. 아, 제가 아까 50년이라고 그랬는데 54년 6개월 만이군요. 예. 정정합니다. 날씨 소식 알아볼까요? 네. 오늘 충남 내륙과 충북 남부, 전라남북도, 경북 내륙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내일 새벽까지 비 소식 이어지고요. 장마전선은 당분간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 위치하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늦은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북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5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4시 59분 돼갑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요. 경제뉴스 들어가는데 오늘은 코너들이 많은 날이어서 다소 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의 진짜 인터뷰는 팝 아티스트 이하 작가인데요. 전두환 그리고 지금 청와대 박 대통령까지 이렇게 풍자한 그림으로 유명하죠. 얼마 전에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 대통령 풍자해서 광화문에 있는 동화면세점인가? 거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뿌렸다가 현주 건조물 불법 침입죄 이 죄목이었을 거예요. 그걸로 좀 붙잡혀서 그랬던 이하 작가 연결해서 풍자에 대한 탄압이 지금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럼 견해 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샵 인터뷰해서 제언 또는 질문 올려주시고요. 이가경님, 그만해라 개죽음, 홍어, 콩깔, 부대변인, 10대 폭행 불기소,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 그리고 탄저병 이런 것들 그냥 다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것 같고 말이죠. 이분은 아주 댓글 쓰는 스타일이 특이하세요. 제목만 이렇게 나열하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내내 치킨 이름을 그네 치킨으로 바꿔라.
소리엘님. 제가 착각했군요. 오늘 착각을 많이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광고 모델로 나왔던 건 남양유업이 아니라 매일유업인 것 같습니다. 은반지 그리고 주명아빠님이 그렇게 정정을 해주시네요. 저도 이거 남양유업으로부터 혼나겠는데요. 김연아 선수로부터 혼나게 되나 이러면? 출석합니다. 잘 듣고 있고요. 건강 잘 챙기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보 운주님. 네, 고맙습니다. 박근혜나 김무성이나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는 건 똑같네 라고 안 바쁜 벌꿀님. 오프닝 못 들어서 아쉽네요. 좀 이따가 업데이트 되면 바로 들어야겠어요. 궁 기쁜 지님이신데 어설픈 연기를 한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찾아서 들으실 것까지는 아닙니다. 러브투님. 새정년의 주승용, 정청래 의원들 너무 얌전해. 새누리당 사내들 같이 화끈하게 싸워줘야 인기 프로고 이게 지지율로 연결되는 참 희한한 나라인데 말이야. 이분도 또 풍자 또는 반어법을 쓰셨군요. 오프닝 멘트만 따로 떼내서 SNS에 퍼날라서 공유하고 싶네요. 날카로운 말씀 속 시원합니다. 좋아요. 라고 꿈꾸는 청년님. 예, 그것만 이렇게 따로 떼내서 그게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 주시죠. 제가 연기 못하는 것보다는 새로 출범한 2기 봉숭아 학당팀의 앞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유, 확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게 들으시다가도 그것만, 오프닝만 이렇게 따로 떼서 그게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여기 방송국 안에 PD들이 이렇게 쪼개서 파일 업로드 하는 거 말고. 아무튼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죠. 들을만 하네요. 무성영화 변사 낭독이 떠올랐습니다. 애청자 기영님. 이거 별로 좋은 점수는 아니네요. 제가 겸손하게 못한다고 했지만, 들을만은 하다. 이러니까 살짝 삐져지기도 합니다. 이강윤쌤, 1인 다역 연기하시네요. 그거 봐요. 미친 기타님은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는데. 애청자 기영님, 좀 반성해 주십시오. 기왕이면 후한 점수로. 여기 실시간 게시판에도 어제 관련 댓글이 있었고, 팟빵 후기에도 그 문의가 많아서 공식적으로 아마 이게 공지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강윤의 오늘 2015년 6월 11일 것부터 그 이전 것,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작년 4월 1일 날 첫 방송을 시작해서 올해 6월 11일까지 방송했던 그 모든 파일이 여기 내부 이제 신입 PD가 아직 좀 시스템에 낯이 설고 손에 익혀가는 과정에서 좀 익지 않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물론 새로 시집 오면 당연히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편집을 하다가 그만 뭔가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 그 분량이 다 지금 일단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그 팟빵 서버에는 그게 다 남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복원시켜서 복구, 업로드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그때 이렇게 달아놓았던 제목들 이런 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걸 누가 일일이 기억하거나 기록해둔 게 아마 없을 거니까 그것까지 복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현재는 금년 6월 12일 이후 방송분만 재생시켜서 들으시거나 또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합니다. 차차 복원은 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여파로 순위가 120계단인가 떨어져서 150 몇 등 하고 있다고 그러고 몇 분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이렇게 의문을 남기고 그래서 일일이 답변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좋지 않은 사고이긴 합니다만 알고 계십사 그런 일이니까 크게 염려 또는 그런 건 하지 마시라. 그리고 복원은 가능한데 시간은 좀 걸린다. 공식 안내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빈새벽님, 콩가루든 찹쌀가루든 오늘 새누리당 봉숭아 학당팀 회의에서 나온 대사 중에 일부였죠. 죄다 창 안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불 인견,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꼬라지들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후다닥님,
건강하시죠, 이강윤쌤. 1바 찍어요. 4시 24분이면 아직 시작하기 전인데요. 고맙습니다. 대쪽 이강윤쌤의 시원한 방송 그러시면서 어디 대숲에 청청한 대나무 사진을 올려주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이강윤 앵커님, 자, 시작하십시다. 세상 참님. 예, 시작은 했고요. 김태호가 뜨고 싶은가 봐요. 소리엘님. 반갑습니다. 글 남겨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더 보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5시 7분 들어왔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오진근 헤어룸 자산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라는 곳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은 제일모직과 합병을 반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며칠 전에 내려진, 어제였나요? 그 법원의 판결, 이거에 대한 대응인 겁니까? 예, 어제는 한국 법원에서 합병이 정당하다는 그런 법적 판결을 내렸고, 이 회사는 민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의 그런 판결을 보고 나온 반응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예, 독립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차상으로 지금 오늘 전달만 됐다 뿐이지 우리 법원이 내린 결정을 보고서 이쪽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글래스 루이스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합병에 따른 전략적 이점이 의문스럽고 합병의 재무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합병 계약의 보호 장치가 퇴행적이고 절차가 불투명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글래스 루이스는 세계 2위 의결권 자문회사로 1000여 곳의 기관 투자자를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글래스 루이스는 합병이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는 별다른 이점이 없는 반면에 제일모직에만 엄청나게 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합병 비율이 주가만으로 산정을 해서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로 돼 있는데, 네. 본질 가치로 계산하면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이 오히려 2.56이 됩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경우 자산 가치가 삼성물산이 2.5배 크고 또 수익 가치가 7배 크기 때문에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1대 1점으로 가중 평균한 본질 가치에서는 2.56배 삼성물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합병 비율이 1대 0.35가 아니라 1대 2.56이 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로서는 88% 정도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손해다. 그러니까 합병을 반대하는 게 맞다. 그런 입장입니다. 한 100원쯤은 받아야 되는데 88원밖에 못 받은 꼴이니까 이들을 제기하라, 이 소리죠? 네. 자, 어제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와서 첫 고비를 넘긴 했는데 그래도 삼성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7일 주총에서 전체 발행 주식의 70%가 참석할 경우에 합병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삼성은 47% 지분을 확보해야 되고, 합병안 부결을 위해서는 엘리엇은 23%의 지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3분의 2의 탄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내일 또 다른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가 내일 의견서를 또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10.2% 주요한 주주인데 합병 주총 2, 3일 전인 7월 15일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찬반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이전에 SK와 SK CNC 합병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성물산이 KCC에 넘긴 자사주 5.96%, 약 6%의 의결권 행사가 법원에 의해서 아직 결정이 미뤄지는데 아마 7월 17일 주총 직전에 법원에서 판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정권 전문 변호사는 하급심 판례는 엇갈리고 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각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할지 이 부분이 변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스 사태는 어제도 요즘 연일 큰 뉴스가 어제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그리스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건 맞죠.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디폴트 채무 불이행 이 불명예를 쓰게 됐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예, 첫 번째는 유로존 가입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2001년도 유로화를 사용한 19개국 유로존에 가입해서 본격화되는데 그리스는 원래 드라크마화를 쓰다가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통화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매력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독일 차를 사는 등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부채까지도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문제인데 그리스 직업인 중에 4분의 1이 공무원이고 15년만 일하면 퇴직 후에는 퇴직 전 월급의 무려 95%를 받으면서 재정이 거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에 실패했고 그리고 또 관광산업 위주이기 때문에 제조업과 수출업 기반이 취약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유층과 자영업자의 탈세가 매우 많아서 2012년도 그리스인의 평균 실질 소득이 정부식 갭보다 무려 92%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탈세가 많고 부유층의 해외 도피가 많았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남유럽 재정 위기가 덮치면서 그리스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국제채권단 트로이카, EU, ECB, IMF에 구제금융 신청했는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5년간 GDP가 무려 25%나 삭감되었습니다. 25%가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IMF 때 6.8% 역성장 한 적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98년도 상황이 4년 연속 지속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서 연금도 45%나 깎이고 청년 실업률은 50%나 넘으면서 젊은이들 떠나는 그런 상황으로 결국 디폴트로 귀결됐습니다. GDP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GDP가 삭감이라 그러니까 삭감보다는 GDP 감소 그게 맞지 않나 좀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자, 그리스와 채권단 결국 오는 5일 우리 시간으로는 일요일이군요. 그리스 국민투표로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이제? 네, 시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1일 긴급 연설을 통해서 채권단 제한과 관련한 찬반 국민투표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로존 각국은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저마다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원칙하게 타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5일 국민투표에 대해서 반대가 53%, 찬성이 33%로 일주일 새 여론이 역전됐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긴축 구제금융안에 대해서 찬성이 53%인데 지금은 반대가 53%로 뒤바뀌었습니다. 네, 확 뒤집어졌군요. 독일 등을 비롯한 EU 내 강경한 입장을 가진 곳에서는 현 정권, 치프라스 정권, 좌익 성향이죠. 그거는 쫓아내되 EU 틀 안에 그리스는 좀 남겨두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엿보이고 현 정권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 갖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반대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 근로소득에 비해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완화되면서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덜 매기면서 자산가와 월급쟁이 간의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죠?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이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는 0.43인데 자산을 포함한 진위계수는 무려 0.60이었습니다. 진위계수는 0과 1 사이에서 값이 클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의미인데 자산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설문에 의존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 한계 때문에 우리 사회의 실제 자산 불평등 수치는 이보다 더 높습니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은 44%이고 자산 점유율은 무려 63%에 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명박근혜 정부 6년 동안 근로소득세는 13조 8천억 원에서 25조 4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상속세는 10에서 50%에서 6에서 33%로 대폭 인하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가압공제도 1억 원 비과세에서 500원 비과세 되는 등 상속세, 법인세, 소득세, 정여세 이런 것들 대폭 내렸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보죠. 30대 재벌그룹 계열사의 절반이 이미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일 고용노동부는 자산총액 기준 30대 재벌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조사했는데 378개사 가운데 177개사, 47%, 약 절반 가까이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15대 재벌의 경우에는 55% 도입했고 16에서 30대 재벌그룹 사이에서는 25%가 적용을 했습니다. 네, 임금 피크제는 대개 56세부터 적용하는 기업들이 제일 많은 걸로 조사가 됐죠. 네, 직원의 임금이 감액되기 시작하는 연령이 56세가 38%, 58세가 29%, 59세가 13% 등이었고 연령별 연봉 감액 비율은 56세가 10%, 57세가 19% 삭감, 59세가 34% 삭감, 60세가 40%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사무직뿐만 아니라 생산기술직도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의 오진근 헤어룸 자산 컨설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누리당사에서 봉숭아학당 찍었다면서요? 봉숭아학당 정도가 아니고, 예. 이 집권당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직접 보셨어요? 우리 양 차장도? 아니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예. 그 티켓 있어야 보는 건가요? KBS 개그 콘서트는 방청권을 미리 받아야 볼 수 있는데. 예. 전해주시죠.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예. 또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주장하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요. 예. 아마 많은 보도 또 TV 화면들을 청취자분들도 보셨을 텐데
어쨌든 김태호 최고위원이 지금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어쨌든 친박계도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밑에서는 움직이고 있지만 겉으로는 지금 뭐 가급적 공개적인 발언들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김태호 최고위원이 왜 이렇게 그 총대를 메고 이 돌격대를 자임하느냐 네네. 뭐 이런 게 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예, 왜 그래요 정말?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뭐 확인된 건 아니니까 뭐 직접 전달을 하기가 좀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렇게 하는 게 뭐 정치적인 포석뿐만 아니고 실제 뭐 사정당국의 뭐 레이더망에 뭔가 걸려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예.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총리 후보자로 이 발탁이 되면서 사실 몇 번 내 차기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그동안 거론이 돼 왔었는데, 예. 이 최고위원이 된 이후에 보여준 이 정말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몇 가지 행보 그리고 오늘도 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김태호 최고위원에 대한 이 국민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뭐 사그라들 뭐 이제 없어졌다고 해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당 내에서도 김태호 최고위원이 굉장히 좀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김태호 최고위원의 정치적 미래 자체가 좀 불투명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언제도 뭐가 화가 단단히 났던가 서운하던가 삐져가지고 막 사퇴한다고 하고 며칠 안 나와서 김무성 대표가 골치 아프고 막 하면 그랬었죠. 그랬었죠. 김무성 대표가 작년에 그 베이징에 갔을 때 맞아요. 개헌론 얘기한 직후에 이제 그런 사단이 한번 벌어졌었는데 네. 오늘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 사이에서 김태호 최고위원 또 사퇴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이미 김태호 최고위원의 정치적 무게감 자체는 뭐 다 상실됐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유승민 막 사퇴하라고도 안 하는 거 그럼 내가 먼저 사퇴할게 이거요? 그런데 뭐 하나만 잠깐 그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십시다. 네. 김무성 대표가 이제 회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잖아요. 네네.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뭡니까? 김태호 너 좀 자제해 이겁니까? 아니면 사퇴 얘기, 유승민 퇴진 얘기는 당분간 하지 말라 이겁니까? 어쨌거나 김 대표가 막 박차고 나가고 하니까 흥행률이 시청률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두 가지 다 들어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네. 일단 어쨌든 공개적으로 지금 어쨌든 긴급 최고위원회를 며칠 전에 해서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시간을 달라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게 지금 공식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런 만큼 이 유 원내대표를 계속 이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면 여권 전체가 이 국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상황 정리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김태호 최고위원 개인에 대한 그런 좀 호불호도 깔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좀 애매했던 거가 좀 밉기도 하겠죠,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네. 게다가 그냥 신문 일면 톤만 보면은 맨 새누리 유승민 청와대 싸우는 얘기만 하니까 김무성 대표 안 그래도 어정쩡해 죽겠는데 이거 지금 역할 통제도 안 되고 인터뷰하지 마라 그러는데 뭐 다들 나가서 하고 그래서 최고위원 회의도 비공개로 돌려놨더니 그만 그 꽃미남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이러니까. 참. 아무튼 뭐 이런 시청률은 별로 원하는 바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뭐 그쪽 사정이고. 자, 여권 사퇴 이거 실질적인 배후는 친박계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아니냐 이런 말이 며칠 전부터 도는데 그거 얼마나 신빙성이 있어요? 글쎄요, 뭐 신빙성을 지금 당장 뭐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석상에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를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날 그 새누리당이 5시간에 걸쳐서 장장 5시간에 걸친 의원총회를 해서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이 동의하지 않는 게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그러자마자 그 이튿날 그날 밤부터 이튿날 하면서 이 청와대 친박계가 아주 세게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유승민 사태뿐만 아니고 김무성 체제 붕괴 이런 시나리오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 결국 지도부 선출 지도부가 무너지는 거고 김무성 대표 체제도 바꾸면서 서청원 최고위원 혹은 이 다른 사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총선을 돌파하자 이제 뭐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이 지금 어차피 지금 황교안 총리가 국무총리 임명이 되면서 또 내년 총선도 있고 해서 지금 최경환 부총리나 황운하 부총리는 좀 당에 복귀해야 할 시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를 좀 앞장서서 얘기하고 있는 네. 이 청와대 모 수석과 이 친박계 핵심 의원 이 두 사람이 이 태경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당 안에서 이 인식이 되고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 당에 복귀하기 위한 그래서 김무성 체제까지 무너지면 이 비대위 체제로 가고 결국 청와대 의중이 실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총선을 전체 지휘하는 친박계 중심으로 당 운영도 하고 총선도 치르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구상이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최경환 총리 얘기가 지금 부쩍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며칠 지나 보면 얼만큼 네네. 진짜인지 뭐 대충 가늠이 될 거고. 그렇죠. 예. 그 지나가는 말로 30초 돌발 질문, 짤막 질문. 장관이 좋아요? 국회의원이 좋아요? 뭐 아무래도 장관하면서 장관직 그 국회의원직 갖고 장관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이, 그걸 누가 모릅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글쎄요. 대개 장관 되려면 의원들 중에서 서로 로비하고 저 좀 시켜주세요 이래가지고 인사청문회 가서 혼돈하고 급적급적 하다가 장관하고 겨우 한 1년 하다가 뭐 대충 옷 벗는데 지금 최경환 부총리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나 아무래도 다시 돌아가서 의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물론 당 장악돼야 되지만. 지금 어쨌든 최경환 총리 쪽에서는 예. 연말 예산안 처리 때까지는 그런 생각 없다.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정치적인 해석이라는 게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2월쯤 가서 바로 저 장관에서 일이 오는 것도 눈치 보여서 안 될 거고. 아무튼 그 진짜 핵심 배우가 최경환 부총리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다. 네, 오늘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5시 30분 됐습니다. 게시판을 조금 더 보고요. 제가 좀
게시판 한 번 더 챙기기 위해서 오늘 뭐 쏟아지기 때문에 각 코너 진행을 조금씩 스피디하게 했습니다. 홍어 X 이렇게 말하면 대충 원문은 뭔지 아시겠죠. 홍어 X라고 말하던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연평해전 기념식에서 개죽음이다 이렇게 말했죠. 네, 그거 가지고 뭐 이제 일부러 반어법을 쓴 거고, 자신이 왜 그런 개죽음이라는, 아주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희생된 병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거 또 한 번 죽이는 언어폭력, 아니 언어폭력이란 말 너무 좋은 말이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뭐 설명을 하긴 했는데, 뭐 그 설명은 뭐 별도로 좀 내시고, 200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경남지사 시절에 경남도청의 구내식당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썼다, 뭐 그런 의혹, 예, 그때 나왔었죠. 청자 기억에 이런 얘기를 올려주시니까 싸가지 없는 X입니다. 아까 그 홍어 X하고 지금 싸가지 없는 X는 다릅니다, 참고로. 예. 이강윤 쌤 출첵합니다. 로니님. 뉴스다운 뉴스. 이강윤의 오늘을 졸면서 듣다니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거 없고요. 지금 저 메르스 때문에 아직도 경기가 안 풀려서 식당에 손님들이 없습니까? 참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 준비하셔야 될 시간인데,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은 저녁 먹으러 이르게 올 시간이기도 한데 졸고 계시다. 이 문제군요. 대후영님이 저는 서버실에 있어서 추워서 하나도 안 놓치고 똑대기 듣고 있습니다고죠. 이러시네요. 아, 서버는 그 뭐 팬이 돌아가든가 그래서 냉각 그게 필요해서 좀 선을 하죠. 맞아요. 아유, 거기 계시면 여름에는 좋은데 겨울에는 어떡해요. 아무튼 뭐 온도 차이에 의한 그런 컨디션 관리는 잘 하시고요. 마타 하린님.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에게 밀리나요? 둘의 힘겨루기 볼만합니다. 뭐 자승자박이다. 넌쿨라 뭐 쇼하고 자빠졌어요라고 로니님. 이런 얘기들, 반응들이 아주 격렬하십니다. 세월호 땐 7시간, 메르스 땐 7일 동안 대통령이 없었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게 어느 매체인가요? 제가 지금 한눈에 들어오질 않는데 아마 어느 매체의 화면 캡처 사진을 오동팔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아, 애청자 기영님, 이 엇불이 찔러서 절 받는 거 참 쑥스럽군요. 제가 좀 평가가 좀 박하다 그랬더니 생각해보니 표현이 너무 박했다, 무척 마음에 들었다 라고 눈에 뻔히 보이는 수정 게시문을 올리셨습니다. 앞으로 애청자 기영 아무렴니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전 중앙지검장일 텐데요. 그렇죠. 내곡동 수사, 대통령 일가 기소가 부담됐었다. 네네네. 이때 최교일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죠. 2012년 10월 8일에 뭐 미디어 다음에 올랐던 기사의 사진을 올리셨는데, 디도스 공격은 배후 없음 결론.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박희태 국회의장 불구속 기소하는 걸로 하고, 내곡동 사저 불법 증축 시도 의혹, 대통령 가족은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앵커님, 봉숭아 학당은 국민을 즐겁게는 해주는데 이 정부의 봉숭아 학당은 국민들 뒷목을 잡게 하네요. 낙타를 어디서 봐! 라는 등 보건당국이 공개한 메르스 예방법을 신랄하게 풍자했다고 엄빙신 무한도전에 대해서 방심위가 제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따가 이 내용도 이하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조금 물어볼 겁니다. 해야 할 일에는 무능하고 쓸데없는 곳에는 민감한 근해 정부라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왕싸가지님. 고맙습니다. 누가 고인의 초상권을 써서 광고를 해도 된다고 했죠? 라고 애청자 기영님이 질문 겸 이렇게 질타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고요. 백성들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의 짓거리가 희극인지 비극인지 알 길이 없어서 쓴웃음만 난다.
하늘돌고래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의 한탄 겸 꾸짖음 겸 탄식 그렇게 들립니다. 오늘 이하 작가에게는 별로 궁금하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인터뷰 관련해서는 별 올라오지 않고 있군요. 주명아빠님 잘 듣고 있어요. 오늘 연기도 하시고. 아이고 뭐 그게 연기입니까? 그냥 읽다 보니까 좀 지루해서. 오늘 좀 오프닝이 평소 제가 이렇게 하면은 본래는 15포인트, 그러니까 꽤 큰 글씨죠. 아, 이러다 제가 노인이라는 거 다 드러나 버렸는데 15포인트로 A4 용지 한 장이 조금 채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중파의 앵커들이 하는 오프닝보다는 좀 깁니다. 계속 줄이려고는 하는데 저는 꼭 공중파 메인 뉴스 앵커들의 오프닝 멘트와 분량을 꼭 같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그거보다 약 1.3배 내지 1.4배쯤 길고 아주 특별할 때는 원고지로 한 7, 8매 정도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분량이 다 쓰고 났더니 8매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읽을 때, 방송을 할 때는 여기서 한 원고지 한 장 반 정도를 덜어내고 읽었는데 그래도 조금 길었죠. 그래서 길면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지루하실까봐 연기 비슷하게 한 겁니다. 넝쿨남님은 새누리당의 자중질환 이렇게 해서 현재의 정치 상황과 앞으로의 뭐 주로 볼 것 이런 것들을 함께 그냥 짧게 응축을 해서 한 말씀 해주셨고요. 그래도 충견이다. 충견 검찰은 아직도 열심히 꼬리를 흔들고 있다. 오늘 검찰 공식 수사 발표에 대해서 오동팔님이 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빈세병님이 올라주신 거 있고요. 오늘은 게시판은 여기까지만 소통하기로 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전두환. 피노키오처럼 코가 삐죽이 튀어나오고 길게 그린 전두환. 사과 속에 박정희 전 대통령, 본인의 아버지기도 한 사과요. 사과 먹는 사과. 그 속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 그림을 넣은 그 사과를 들고 있는 현 대통령. 29만 원짜리 수표 왜 나만 갖고 그래? 또 히틀러처럼 그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것들. 높은 사람이 입은 붓 끝에, 손 끝에 걸리면 다 치도곤을 당하고 풍자와 해학, 골개, 페이소스란 이런 거다. 이런 거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팝 아티스트 이하 작가님 연결했습니다. 이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팝 아티스트라고 소개 말씀했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팝
팝아트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요. 굳이 따지면은 팝아트가 맞고, 그거는 제가 아니라 예. 기자님들이나 평론가들, 네, 수용자들이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작가께서는 이 팝 아티스트라는 장르 구분이나 이렇게 레테르 닉네임, 일단 분류를 해서 붙여주는 거에 별로 그닥 썩 동의는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평단에서는 이렇게들 부르고 있어서 일단 그걸 여쭤봤고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개그 콘서트의 민상 토론이라는 정치 사회 풍자 코너가 있는데 그거 이제 한번 방송 못 나갔고 좀 혼도 났고요. 그리고 오늘은 MBC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 메르스 관련해서 풍자를 너무 세게 했다, 정부 불신을 조장했다 그래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흔히들 방심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행정 지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하는 시사 관련 세태 풍자 이런 것들 항상 문제가 되오는데 정치적으로 꼭 묘할 때 이게 꼭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풍자에 대한 뭔가 좀 탄압 또는 박해 이런 게 시작된 것 같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평소에 풍자, 꼬집기 하면은 대가이신 이 작가께서는 이런 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 이거 한심합니다. 혼내는 거요? 네,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못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민주주의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보면은 군사 독재 시대 이후에 몇 개 정권을 거쳤잖아요. 네. 보면 제가 볼 때 가장 심하게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게 지금 정권 같습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권위주의 시대 또는 군사 독재 시대 사고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폰이나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이런 상호 소통하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예. 인터랙티브한 세상인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막으려고 하는 게 바보죠. 네. 작가님. 네. 풍자가 뭡니까? 풍자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당대 시민들이 가진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네. 당대 시민들이 갖는 상식, 이데올로기, 가치관, 관습, 습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존 스토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패러디하기도 하고, 또 특정 인물이나 상품을 가지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는 은유의 방식으로 이렇게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보편 타당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풍자의 조건이 되죠. 메시지가 꼭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하 작가께서 그리신 거죠. 피노키오 코처럼 삐죽이 길어진 전두환 씨 사진, 그림. 네네. 이제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이제 코를 길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니까 저한테는 히틀러처럼 보이던데, 제가 맞게 봤습니까? 네. 그거는 뭐하러, 이명박과 히틀러의 유사성이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독재자죠. 독재자? 네. 근데 이명박 이후에도 또 더 강력한 독재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해서 하나 더 그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다시요? 잘 안 들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도 네네. 이명박 대통령과 더 강력한 독재, 네. 전제적, 아주 독보적인 분이 나오셨다. 이런 말이 시중에 파다해서요. 네네. 그림을 또다시 그리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많이 했어요. 우리 이하 작가께서 굉장히 많은 풍자 작품을 내셨습니다. 특히 현 대통령 관련한 작품은 유명했죠. 네. 많이 힘든 점이 있으셨을 텐데, 우선 본인께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저희가 텔레비전 보여주는 매체가 아니어서 보여주는 것 같으면 이럴 때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처리하면 참 좋은데, 이 작가께서 본인의 작품 대표적으로 꼽고 싶은 거 이런 거 좀 들어주시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고초나 제재, 불편한 점, 불이익을 받으셨는지도 함께 좀 버무려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많죠. 재판정에 간 것도 한 30번 되니까요. 네. 30번이요? 네네. 재판정에 간 것만. 기소된 것도 뭐 5번 되고요. 예.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이런 것까지 합치면 아무래도 제가 현 대통령을 그린 게 가장 유명해진 것 같아요. 예. 맨 처음에 현 대통령을 그린 게, 대선 있기 전에요. 그 후보였던 시절에 백설공주로 표현한 그 작품을 부산에 붙였었죠. 그때, 그거는 선거법으로 기소됐습니다. 나중에 대법까지 가서 무죄가 나왔고요. 무죄. 그 다음에 이제 댓글 대통령이라 그래서. 네. 군복을 입고 계시고, 새마을 모자 쓰고 있고, 배경에는 이제 댓글이라는 글씨가 막 써 있어요. 예. 이거는 기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작년 10월 22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지명수배 전단, 미친 정부를 지명수배한다. 네.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살포했는데, 이거는 혐의가 5개 걸려서 기소됐어요. 그래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이고요. 네, 혹시 그게 현주 건조물 주거 침입죄인가 그거 맞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5개였어요. 광화문에 있는 면세점 빌딩 옥상에 가서 이렇게 뿌리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5개가 걸려 있다고요, 제목이? 네네. 뭐예요? 건조물 침입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범죄 위반, 광고물 보호 위반, 그다음에 범죄 행위 교사죄, 그리고 하나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작품 자체를 시비 삼은 건 시비는 못 삼던가요? 예, 그거 갖고는 뭐라 한 거래요. 그거는 이제 건수가 걸리기 없으니까 다른 아주 이상한 형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겁니다. 그럼 주거 침입죄면은 건물 주인이 고소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알기로는 그 신고한 분이 없어요. 신고를 안 해도 이렇게 다 지켜주는군요. 그런가 봐요. 예. 그리고 5월 16일 날, 네. 한 달 반 전에, 제2의 5.16 혁명이라는 프로젝트로, 네. 김정은 헤어스타일 하고 있는 현 대통령 전단지를 살포했죠. 네. 이거는 지금, 경찰 수사까지 끝났는데, 네. 이것도 기소될 것 같아요. 기소될 것 같으면서도 계속 그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이건 무죄고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 무죄입니다. 이거 죄가 아니에요. 네. 헌법에는 분명히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저는 법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 양심과 신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양심과 신념을 예술가로서의 양심과 신념을 배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마지막 방금 답변에 그 마지막 문장이 아주 확 머리에 다가오는데요. 방금요. 네. 어떤 청취자분께서 네. 이하 작가님의 아래 작품이 마음에 든다. 그 아래 작품 제목을 써주셨나요? 이게 오드리 헵번인가요? 보라색 가발 머리처럼 하고 있는. 오드리 헵번, 네. 굉장히 이쁘게 생겼네요. 독재자만 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린 작품이 한 500점 되거든요. 기분이 좋으실 때는 이렇게 예쁘게도 표현해 주시나 보죠? 오드리 헵번이요? 예. 보라 머리를 하고 있는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 작품은 눈물 시리즈에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가요? 네, 아무튼 이 청취자분의 얘기는 이 작품이 특별히 마음에 듭니다. 작가님 작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네,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 전시장 오셔서 사가시면 돼요. 전시 중이시군요. 예, 현재 쌉니다. 지금 전시 어딘지도 함께 말씀해 주실까요, 잠깐? 부천에 아트 포럼리라는 그 문화 공간이 있어요. 네. 경기도 부천. 네, 부천. 아트 포럼리. 거기 7월 18일까지 전시 중인데 거기 오드리 헵번 작품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25만 원씩 팔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요. 작가님 여러 가지로 유명해진 이 작가님 명성에 비하면 그림은 그러고 없고. 저는 제 작품을 사는 분들은 부자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싸게 팝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의 견해는 5월 5일 이후에 새 작품이 없으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뭔가
방해를 받거나 탄압,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5월 달부터 그 개인전 준비하느냐고 정말 힘들었어요. 아, 네. 그 작품이 150점이 걸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150점 거느냐고 굉장히 힘들었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경찰 조사 받고 검찰 조사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예. 지독하게 이거 뒤지시더라고요. 어디 뒤져요? 뭐 폰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계좌나 그런 데를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이거를 저 말고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조직 사건으로 하세요.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분들인데, 예. 이게 이제 그 어떤 조직으로 하세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세력이 뭐 돈을 대서 이런 행위를 조직적으로 하는 줄 아세요. 이 작가에게 경제적 후원을 해주고 이 작가는 계속 그림만 그리고 또 이걸 대량으로 사거나 뭐 유통 확산시킨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활동하기가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어려운 게 있어요. 예. 그 공안 그러면 되게 조직도와 그림이 나와가지고 네. 수괴, 총책 그 밑에 누구 그렇죠. 뭐 이렇게 쭉쭉쭉 수괴를 보세요. 아, 우리 이 작가님을. 네. 아, 그럼 제가 지금 범죄 예비단체의 수괴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조심하셔야겠어요. 아, 이거. 그러면 질문 톤을 갑자기 좀 바꾸겠습니다. 네. 자, 표현의 자유도 지나치면 안 된다.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풍자 전문 작가로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것까지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가지고 막 장난치고 이러는 거, 김대중 전 대통령 가지고 막 장난치고 그러는 거, 저는 그런 것까지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죠? 각성한 대중들의 평가입니다. 아하.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어떤 그 치킨 회사에서 예, 뭐 내내 치킨인가 뭐.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가지고 했다가 지금 박살이 났거든요. 네, 그걸 삭제하고 사과하고 그러던데. 네. 그리고 저 수방직 공무원인가 이분이 일배 인증했다가 잘리고, 예. 뭐 이렇게 됐거든요. 네. 이건 법이 건드린 게 아니거든요. 이건 대중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만든 것이 걔들처럼 장난삼아 만들었다면 저 진작에 끝장났을걸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그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과 가치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없으면 박살이 납니다. 그럼 제가 조금 삐딱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하 작가가 그린 것은 각성된 대중들로부터 평가받는 이른바 작품 그리고 풍자의 전형이고 내내 치킨의 그 직원이 했다는 서민 치킨 하면 서민 그다음에 서민 하면 노무현 이게 연상이 돼서 닭다리 노무현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는데 그 지금 네티즌들로부터 문매를 받고 회사가 바로 꼬리를 내리고 납작 사과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냥 그림만 놓고 보자면 그것도 풍자 내지는 그러니까 치킨과 노무현이라는 서민적 의미를 매칭한 그냥 미술 작품으로 보아줄 수도 있지는 않나요? 그게 이게 예술 작품으로서 검증이 될 만한 어떤 형식의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는 너무 뜬금없이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이 어떤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게 어떤 검증된 형태여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자료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거나 뭐 이렇게 또 계속 이 작업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너 짱돌로 찍어버릴 거야. 뭐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한테 와서 그게 짱돌로 찍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많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닭다리 들고 있는 것이 어떤 조형적인 작품으로서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건 지금 미학적, 작가적 관점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독자들, 대중들의 수용 태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도 그렇고 대중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베라는 곳에서 그런 걸 하지 않고 이게 가정법 질문인데요. 일베라는 거에서 그런 걸 쓰지 않고 그냥 어떤 아마추어 동호인이 그런 걸 하나 올렸다.
그러면 그것도 지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마추어가 그런 걸 올렸다. 근데 일배하고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네네. 자기가 그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그 책임까지 자기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거든요. 누구나 다 가지고 뭐 노무현 대통령이든 저 김대중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풍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그 책임은 자기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나는 그건 명확히 반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침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치킨집 광고라고 할 수도 없고 직원이 올렸다는 그 사진에 대해서 그냥 견해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네. 어쨌거나 소재나 주제에 있어서 금기 또는 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는 예술가들의 일관적인 경향 그리고 또 지향할 만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메시지와 각성된 대중들의 평가 그리고 작가의 최종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또 하나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예술의 근본을 보다 보면은 그 의식 그 비주류 의식을 가지고 주류 의식에 이렇게 대드는 게 있어요. 그렇게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예술의 숙명이고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통일이나 여성이나 뭐 동성애나 인권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진 그 비주류 의식 가지고 주류가 가진 의식들, 그 보수적인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대드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장난삼아 만드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장난과 저항은 다르다. 네. 명확히 구분하라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풍자가 뭔지부터 30번이나 법원에 출정하시느라고 안 그랬으면 훨씬 작품이 많아졌을 텐데 그 점은 아쉽습니다. 네, 이하 작가님 모처럼 모셨고 인상적인 말씀들 고마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 7월 2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벌써 또 금요일이군요. 다른 뉴스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